오늘은 쌤튜브 2차시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차시 잘 보셨나요? 지난 1차에서는 구한말의 역사 중 개항장이 열리면서 인천에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단지 인천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에서의 근대 건축물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은 그 한양, 서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 정동 일대를 찾아와 봤습니다. 정동 일대는 원래 조선시대 성종임금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월산대군 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나중에는 정릉동 행궁, 임진왜란 이후에는 광해군에 의해 경운궁으로 불리었다가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 덕수궁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잠깐 잊혀졌던 정동 일대는 대한제국이 탄생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고종이 구한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제국 수립에 황제직위식을 가졌던 환구당과 황궁우입니다. 이곳은 조선이라는 명칭에서 황제국을 뜻하는 대한제국의 변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황구단은 원래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현재 황구단 터에는 황궁우와 석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황구단의 부속 건물인 황궁우입니다. 황궁우는 황구단의 부속 건물로 하늘의 천신, 땅의 지신, 그리고 해신, 달신, 별신 등 여러 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황구단은 1913년에 헐리고 그 터 위에는 조선 호텔이 세워지게 됩니다. 황구단과 마주하고 있는 공간에는 고종의 마지막을 함께한 덕수궁이 위치하고 있는데 덕수궁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암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대암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대한문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대한문의 앞쪽에는 월대를 복원할 예정. 평면에서 약간 2단 정도 올라가 있는 게 원래 이름은 대한문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속설이 있으나 한양이 창대해진다라는 속설을 가진 대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한문은 1970년까지는 도로 중앙에 홀로 있었던 것을 해체하여 현재의 위치에 이릅니다. 이곳은 광해군과 인조가 즉위한 즉조당입니다. 덕수궁을 들어서면 많은 정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2개에 맞닿아 있는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즉조당과 준명당입니다. 즉조당은 말 그대로 왕이 즉위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조선의 16대 임금인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 옆으로는 준명당이 있는데 이곳은 고종이 자신의 딸인 덕형주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으로 만들어준 곳입니다. 이곳은 즉조당과 준명제를 연결하는 복도각입니다. 최초의 유치원이었던 준명당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구멍들은 고종이 자기 딸인 덕혜옹주를 위해 난간을 설치했던 구멍들이 되겠습니다. 준명당의 명자를 보시면 달월자 옆면에 날일자가 아니라 해일자가 아니라 눈목자가 들어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있는 명자는 눈 맑을 명자가 되겠습니다. 덕수궁에 유일하게 단청이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거당입니다. 서거당은 옛 임금이 머물던 곳이라고 하여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 머문 곳이며 광해군이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가둔 곳이기도 합니다. 서거당에는 고종의 어필도 자리하고 있고 광무라는 연호도 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 함령전은 고종이 독살된 곳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전화가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설치된 것은 1896년 10월이었으며 처음에는 영어의 텔레폰과 비슷한 덕률풍 혹은
말을 전하는 기계라고 해서 전어기, 어화통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임금이 전화를 할 때 신하는 관복을 제대로 갖추고 3번 큰절을 하고 받았다고 하며 일본인 살해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뻔했던 김구 선생을 구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함령전을 돌아 작은 계단을 오르면 서양식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정관헌입니다. 정관헌은 고요하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고종은 여기서 외국인들과 함께 가베차, 즉 커피를 즐겨 드셨던 곳이고 러시아인 사바젠이 설계하였으며 양관으로도 불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궁에서 만나볼 곳은 바로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조선시대에서 각각 따로 있었던 정전, 편전, 침전을 하나로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1897년 착공하여 1910년에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황과 미술관으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환영식이 열렸고 1946년 3월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1972년까지 국립박물관, 그 이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덕수궁을 돌아 서울시립미술관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3가지의 현판이 보입니다. 유경공원, 독일 영사관터, 독립신문사터가 바로 그것인데 유경공원은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학교이며 정부 고관 자제들만 수업받던 곳으로 1894년에 폐교되었습니다. 독일 영사관터는 유경공원과 자리를 맞바꾸어 정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독일의 한자식 표현인 덕국영사관으로 불리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한글판과 영문판 2가지로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소식을 국내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나와 100m 정도 걸으면 서양식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최초로 한국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세운 정동제일교회로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시초가 되었으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3.1운동의 독립운동가 유관순도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학생교육에도 앞장섰는데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배제학당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 입학생은 2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승만, 주시경, 나도양, 김소월 등이 자신의 꿈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동극장의 뒤편에는 조선 망국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덕수궁 중명단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원래 뜻인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다는 뜻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쉽습니다. 정동극장을 나와 반대편 담벼락이 끝나는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화학당은 1886년 53세에 우리나라에 온 메리 스크랜턴이 설립한 학교로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학교라고 불리었으며 고종에 의해 이화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녔던 유관순 열사의 동상도 만날 수 있으며 현재 이화학당 심승기념관은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화학당터에는 최초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손탁 호텔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탁의 원래 이름은 앙뚜아네트 존타크이었으며 원래 손탁 호텔은 손탁 빈관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손탁은 명성황 후에 신임을 얻어 외국인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으며 아간 파천 등의 사건도 손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아간 파천으로 알려진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이곳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경복궁, 덕수궁 등 서울의 주요한 곳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규모면에서도 다른 공사관보다 컸다고 합니다.
길로 해서 이렇게 뒤를 나오게 되면 보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보종은 이 뒷길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급하게 1896년 아간 파천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황스러운데 17시가 넘었나요? 이곳은 덕수궁 금곡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서양 건축물인데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면 한번 와봐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중심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서울의 중심이 명동, 강남, 홍대 등 여러 곳이지만 구한말은 정동 일대가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보내요. 안녕!